네, 김문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처분 기각 소식,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기각된 가처분이 지금 두 가지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신청을 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자신과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공고를 했던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적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처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각각 뭡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낸 그러니까 당선자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당이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당대회 개최 등이 오로지 이 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혹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 가처분을 인용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협위원장들이 신청을 했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들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거나 혹은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의 공고가 같은 날에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 등은 중대한 위법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 기사들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한 그 당무 우선권 이걸 놓고 법원이 또 해석을 한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당헌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74조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이 될 때부터 이 대통령 선거일 때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무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제 이걸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단일화 협상, 압박 등은 당무 우선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주장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사실상 이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이 단일화 절차 진행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적 부담을 좀 덜게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로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강행을 했을 때는 그 효과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이런 후보자 교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부담을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이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 입장을 냈는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인정되는 사실들, 그 기초 사실을 이제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기초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법원에서는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과반 득표로 정식 대선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초 사실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 후보 측에서는 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좀 수사적인 정치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 모든 게 가정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긴 합니다. 이제 네. 이번 가처분 신청들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후보자 교체가 적법하다,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과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근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들고 있는 것은 이 당헌 74조의 2입니다. 이 당헌에 의하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나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로 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 측에서는 현재 이 단일화와 관련된 상황이 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또다시 이제 김 후보 측에서는 각각의 단계마다 뭐 예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다던가 네. 이후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달 말 소집이 됐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체인가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전국의 법원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또 그 안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들이 구성원이 되는 그런 회의체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법 행정이라든가 혹은 법관 독립에 관한 상황 혹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표명을 하거나 또 건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교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1월 19일에 있었던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소집이 한번 됐었습니다. 임시회가 소집이 돼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또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회의체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대선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열리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안건이 될 걸로 보이나요? 일단 지금 이 이주회가 소집될 때 그 상정이 될 걸로 보이는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라는 그 제목의 안건이 이미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그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파기환송 판결을 했던 그 점에 대해서 뭐 사법부의 신뢰가 혹은 독립성이 침해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안건을 삼아서 임시회를 소집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